안녕하세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송의 이용재 TV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화웨이하고 미국하고 중국의 기술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 25분입니다. 미국 동부 뉴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송의 이용재 TV입니다. 유튜브나 신문을 보면은 그렇게 막 큰 제목 해갖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큰 전쟁, 군사 전쟁 이런 것이 나온다 이런 거로 식으로 많이 얘기하지만 그건 좀 과장되게 해가지고 독자들의 시선을 끌라는 거고 미국이 이제 옛날같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빌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이 세계 무역국 기구에 들어오도록 허가를 했고 또 권했고 중국이 경제 시스템이 세계 경제에 들어와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그러니까 공정한 선거, 공정한 인권, 세계적인 보편적인 인권, 자유무역 이런 것을 추구하기를 바랬고, 중국이 세계 무역의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다당제 하에서 서구적인 가치와 서구적인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쭉 느끼고 있지만 이 코로나 전에 저는 산더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디베이트를 4년 전에 보았고 그때 저는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무조건 세계의 자유무역이 좋다 그런 식으로 해가 모든 언론들 그리고 모든 교과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월스트리트부터 시작한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중산층들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개인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개인 위주이고 개인이 경제 주체이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걸 이겨나가야겠지만, 그러나 체계화되어 있는 월스트리트 미국의 금융가들이 헤지펀드 이런 애들이 장난치고 해가지고 금융위기를 와서 세계의 투자자들을 많이 골탕 먹였다. 그러고 일자리도 많이 잃게 했고, 그게 이제 일본의 돈이든 독일의 투자자든 독일하고 일본은 세계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특히 한국인들은 특히 유럽에는 독일, 아시아에는 일본인들의 경제 소비 행위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반일 회사지만 저도 일본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본을 배척하는 것보다 일본의 좋은 점들, 그동안에 지켰던 그런 좋은 점들을 받아들이고 승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특히 한국, 미국도 마찬가지고 배울 건 배우고 독일의 근면성 같은 거 유럽에서 가장 강한 이런 거 미국인들이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서 하이웨이가 지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타겟으로 삼는 게 이 하이웨이, 그 다음에 중국이 기술을 도둑질한다. 이렇게 기술 개발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많은 돈과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서 인력을 투자해서 그것을 개발하는데 중국이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지 공산당에 철저하게 세뇌된 이런 유학생들 보내가지고 익혀가지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뭐 요새 뭐 도둑질하기 좋잖아요. 인터넷으로 해가 뭐 조그만 저기 칩에 담아가가지고 메모리 칩에 담아가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갖고 거기서 또 평생 먹고 살고 이런데 원래 중국이 6년 전에 내가 중국 생활하면서 많이 느낀 게 중국은 이렇게 도둑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느끼하게 행동하고 그게 이제 공산당으로 다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주제로 이 하이웨이를 미국이 더 이상 옛날과 같이 순진하게 안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2008년 파이낸셜 위기로 월스트리트에 있는 은행들이라든지 투자가자 헤지펀드, 그 프라이빗 에퀴티 포럼들은 세계화가 자꾸 돼야 돈을 버니까 그러나 일반의 메인 스트리트, 미국의 모든 가장 많은 중산층들은 더 이상 그 은행가들이든지 대기업의 돈을 벌면서 이렇게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거는 더 이상 못 봐준다. 그러고 그게 이제 정치가들이 산더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게 세계화가 기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국익이고서 그게 미국 아메리칸 펄스도 구호를 만드는 거고 대선을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를 하면서 그걸 한 겁니다. 그 위에는 스티븐 베런이 그 뒤에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큰 영향을 주었고 전략가인 스티븐 베런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웨이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통신 장비는 이 기간 산업인데 이것을 중국에 의지하다가 중국 공산당이 마음에 안 들거나 중국 공산당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제적 보복을 한다. 몽골에도 그랬고 달리아마 초청했다고 몽골에도 경제 보복을 했고 일본도 그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항해 자유를 항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남사군도 중국의 인조로 만든 인공섬을 오스트레일리아 해군하고 미국 서태평양 함대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항해하는 배가 이렇게 군함들이 이렇게 이제 그 남사군도를 지나가는 그런 거를 하고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도 보복을 하고 뭐 대만은 보복한 지 뭐 오래됐고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 있으면 또 뭐 괴롭히고 뭐 중국을 대만을 그냥 공격하겠다 그래서 실제 공격도 못 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 이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못 이깁니다. 그 다음에 한국한테도 뭐 여행객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국 길들이기 하고 문재인 정부가 원래 그 뭐 공산당을 추종하고 문재인은 공산당의 사상이니까 조국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을 떠받치는 것은 주사파, 그 다음에 전라도, 그 다음에 민중민주파 이런 애들이 하고 있으니까 좌파 애들이 하고 있으니까 대만, 중국 북경 정부의 기죽이고 하라는 대로 하고 국제 정치가 뭔지 역사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입니다. 문재인 정부라든지 주사파, 민중민주파 이런 애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일본한테도 보복을 했고 오스트레일리아 보복했고 몽골도 보복했고 마음에 안 들면 보복하는 거죠. 그러나 미국한테는 함부로 보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크고 미국한테는 군사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력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야 하고 미국하고 무역 적자를
무역 흑자를 내야 그만큼 인민폐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 미국한테는 저자세로 하면서 대항하던데 하면서 또 함부로 경제 보복하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미국이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이웨이가 이제 왜 또 문제냐 하면은 그 하이웨이 창업자가 인민해방군 출신이고, 하이웨이의 가장 큰 프로젝트, 가장 큰 프로젝트가 그 인민해방군의 컴퓨터, 인터넷 시스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이웨이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웨이 창업자는 이 중국 공산당 당원이고, 자기가 버는 10분의 1은 공산당에 납품하고 그런 세금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현금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제 미국의 법들을 찾아내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법 이런 거, 안보법 이런 거를 변호사들이 찾아가지고 이제 그 하이웨이에 그 공급하는 반도체 이런 걸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은 기술 이런 것을 하이웨이에 공급 못하게 하는 거죠. 미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장비를 컴퓨터 칩이라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쓰는 외국 회사들은 중국하고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중국 하이웨이에 공급하는 회사들은 이제 미국의 칩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바운드리, 미국 내에 있던 그 바깥의 것을 제약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타이완 베이스 앤드 TSMC 반도체 제조 회사인데, 여기도 지금 아리조나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고, 뭐 한 6분의 1이 대만 TSMC 반도체 제조 회사가 하이웨이에 공급하는 매출량이 한 6분의 1 정도, 그렇게 대만의 회사인 TSMC의 매출량의 6분의 1이 하이웨이에 공급하는 양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미국 시장을 지키려고 그러겠죠. 미국 시장을 해야 가장 크니까. 그래서 미국의 또 법무부 장관 바는 뭐 노키아, 에리슨 이런 거를 좀 투자를 해야 된다. 미 정부가 뭐 이런 하이웨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조금 이익을 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의 일반의 사람들, 지식인들, 그러고 미국의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더 이상 안 속는다. 중국 공산당하고 함께 갈 수 없다. 그것은 2008년부터 시작된 파이낸셜 위기로부터 시작된 그 세계화에 대한 반감, 거기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 폐병을 얼마나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커버업 그걸 은폐하고 자기는 그런 전염병이 없다,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숨겨가지고 두세 달 깔고 앉아서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화랑을 해가지고 우리를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향유하는, 즐기는 나라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대만만 지키면은 중국 공산당 무너집니다. 그렇게 대만이 중국의 가장 아킬레스건인데 중국이 또 대만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하면은 저 공산당이 무너지니까 말만 하고 못하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독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넘어간 독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통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를 버티고 항유하고 즐기고 자유시장 경제를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그 중산층과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생각이 이제 많이 변했다.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웨이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이라든지 기술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 미국의 사기업들이 중국 공산당을 이기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송의 이용재 TV는 오늘 하이웨이하고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함께 잘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용재입니다.